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게 될 이소연 관세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무역영어 공부는 좀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저번까지는 비엔나 협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비엔나 협약은 무역영어 기출문제 중에서도 요즘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나오는 협약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큰 산을 하나 넘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비엔나 협약 말고도 그 뒤에 인코텀주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조건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대금 결제, 보험, 포장 조건이 있고요. 선적 조건, 대금 결제 조건, 보험 조건, 포장 조건의 같은 경우에는 계약 이행을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그 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품질 조건. 품질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하죠. 내가 물품을 사거나 어떤 거를 구매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품질이 내가 준 가격에 비해서 모자르거나 하면은 또 계약에서 일치되어야 되는 품질과 좀 더 부족하다고 하면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품질 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일단 결정 방법부터 보실게요. 품질을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가 계약에 일치하는 기준을 볼 건데 첫 번째가 견본에 의한 매매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품질 결정 방법 중에 견본에 의한 매매가 제일 중요한데요. 보면은 견본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물품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내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어떤 견본을 보냅니다. 그럼 그 견본을 보고 이 물품을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본 선택과 견본 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공산품을 대상으로 해요. 공산품이란 건 뭐예요? 공장에서 보통은 대량 생산해내는 물품이 공산품이죠. 그래서 주로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종류는 안 적어놨는데요. 종류를 좀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매도인 견본이 있습니다. 매도인 견본 아시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을 주는 걸로 보통 제일 일반적인 거고요. 두 번째가 매수인 견본입니다. 매수인 견본은 뭐예요? 먼저 매수인이 원하는 견본을 매도인한테 보내서 매도인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을 해서 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반대 견본인데요. 카운터 샘플이라고 하죠. 반대 견본에는 뭐가 있냐면 반대 견본은 이거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견본을 보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매도인이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반대 견본. 반대 견본은 보낼 때 3개가 발행이 되는데 매수인용으로 반대 견본을 보내고 또 두 번째 자사 보관용 샘플이 있고요. 보관용. 듀플리케이트 샘플이라고도 합니다. 또 자사 보관용, 제조자 확인용 또는 공장 보관용이라고도 하고 트리플리케이트라고도 하는데 반대 견본은 3통이 발행되고요. 매수인용, 자사 보관용, 제조자 확인용 또는 공장 보관용 이렇게 3개가 발행이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종류로는 선적 견본이 있어요. 선적 견본. 선적된 물품에 대한 견본을 하나 이렇게 매수인한테 보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종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도인 견본, 매수인 견본, 반대 견본,
선적 견본이 있고 반대 견본에는 매수인용, 자사보관용, 제조자 확인용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여기 완곡한 표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딱 추측하게 어떤 말을 하려고 제가 써놓은 걸까요? 유의사항이죠. 견본을 보낼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최등급, 완전 최상 등급 물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인 품질이 있는 견본을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 견본과 완벽하게 일치함이라는 문구보다는 어느 정도 평균적인 품질 보유. 이런 식으로 완곡한 표현을 써서 견본을 보내야지 나중에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표에 의한 매매입니다. 상표는 이 상표 자체로서 품질을 인정하는 거예요.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료 중에서도 코카콜라 하면은 요거는 뭐 확인할 필요도 없죠. 인증된 거죠. 시계 같은 경우는 오메가, 롤렉스 이런 시계처럼 상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상표에 의한 매매는 견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명세서에 의한 매매가 있습니다. 명세서에 의한 매매는 기계류나 선박, 철도 차량 같이 중장비류 등의 고가의 거대한 기계류죠. 뭐 기계류라든지 물품. 플랜트 수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고가의 기계류나 고가의 장비 이런 거는 샘플을 보낼 수 있을까요? 샘플을 보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견본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명세서나 설계도 등을 보내요. 이걸로 품질을 측정하는 거예요. 품질을 어떻게 할지. 한마디로 명세서나 설계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품질 결정 방법은 견본을 제시할 수 있냐 없냐로 구분해서 나눠질 수 있고 견본에 의한 매매 외에 상표에 의한 매매, 명세서에 의한 매매는 다 각자 상표 또는 명세서는 명세서나 설계도 이런 걸로 이제 품질 결정의 기준을 잡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표준품. 표준품의 매매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불가능하다? 견본 제시가 불가능하죠. 견본 제시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대상은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입니다. 세 번째, 어떤 기준이냐면 당해 연도에 생산되는 당해 연도에 생산되는 수확물의 품질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 중등 품질 조건, 판매 적격 품질 조건, 보통 품질 조건이 있고요. FAQ, GMQ, 다음 USQ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표준품에 의한 매매고요. 첫 번째 보실게요. 평균 중등 품질 조건. 이게 뭐냐면 곡물류 매매에 사용되는 거고요. 선적 장소에서 당해 계절의 출하품의 당해 계절에 생산되는 이러한 곡물류의 물품에 평균 중등 품질을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최상급 수확물의 품질이 완전 최상급이 아니고 동종 당해 연도에 생산되는 수확물의 평균적인 품질을 기준으로 두는 거고요. 이것은 선적 장소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선적지 조건이 되겠죠. 선적지 품질 조건.
다음 판매 적격 품질 조건. 견본 이용이 곤란한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외부적으로 내부 품질을 확인이 곤란해요. 한마디로 어패류. 어패류인데 뭐 냉동이겠죠, 당연히. 어패류, 뭐 원목. 이런 경우에는 일단 수입이 됐어요. 하지만 원목 내부가 썩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품질이 어떤지 완벽한지를 정확히 파악이 못하고 목적지에서 물품이 도착했을 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에는 판매 적격 품질, 한마디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판매 가능한 상태일 것을 기준으로 품질 조건을 잡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목적지에서 판매 가능하다 싶으면 계약과 일치하는 겁니다. 해서 대상은 외관상으로 내부 품질을 알 수 없는 어패류, 원목,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게 있죠. 이거는 선적지 품질 조건이라고 하면 판매 적격은 뭐예요? 목적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육지 품질 조건입니다. 보통 품질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면화 거래에 이용되는 거고 공인 검사 기관 또는 공인 표준 기관에 의해서 보통 품질 표준품의 품질로 일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기관들이 정해줘요. 보통 품질 이런 표준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다음 점검 매매가 있습니다. 점검 매매는 뭘까요? 점검 매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해서 매수인이 확인한 후 점검 매수